자, 우선적으로 해서 오늘 제 강의 목록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이제 특급 이슈. 예, 요즘에 이슈를 계속적으로 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제약바이주를 제가 2월 말 정도 중국 소비주 올라가고 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업종 중에서 제약바이주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한두 번 정도가 아니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것도 뭐 한두 번 정도에서 강하게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부분이겠습니까? 대박스쿨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제약바이주를 질문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근데 제약바이주 자체를 제가 3월달 정도에서 이제 반등 주도의 가능성이 높다. 얘네들이 올라가지 못하면은 정말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절하게 여러분들께서 포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험님들께서 다양하게. 그렇다고 해서 백화점식 포트를 구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편입하지 마시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사전에 딱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이 때 맞춰가지고 재료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서 오늘 특급 이슈를 한번 딱 정리를 해드리고 여기에서 사정권 영역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 있죠. 제가 또 최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군들 어떤 사정권에 있고 어떻게 해서 종목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빠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이제 다음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 오늘 왜 국내 증시가 떨어졌을까? 도대체 왜? Why? 국내 증시 자체가 오늘 왜 떨어졌을까? 코스닥이 1.7% 오후장에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오늘 이런 부분이에요. 북한 미사일 다시 한번 이제 준비를 하냐? 예,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한반도에 이제 부는 아무라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갑작스럽게 투매가 형성이 됐죠. 여기서 쌍매도 메이저 형님들께서 거래에서 코스닥 할 것 없이 쌍끌이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종목군들 어때요? 오늘은 특징적인 그런 이제 종목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해서 상당히 아주 어저께보다 더 루즈한 그런 제 장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것도 이거 자체도 이제 리얼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이제 반반이 많습니다. 말들이 많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렸던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원상 복구가 되고 있죠.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남북경업주가 초토화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DBS 전문가가 남북경업주도 1월 달부터 해서 추천도 많이 드렸고, 거의 다 이제 90% 정도가 다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올라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있죠. 자, 이거 자체도 웃긴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제 뒤통수를 맞는 그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가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고 가장 피해를 봤던 것이 남북경업주예요. 그러면은 남북경업주 자체가 이제 비중이 많으시면은 지금은 후퇴할 수 있는 구간은 다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가대나폭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한 달 정도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길면 2개월 정도. 어차피 회담 자체는 무기한 지금 뭐 연기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대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 뭐 다른 쪽의 업종들 자체가 뭐 이 영향으로 인해서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는 허약한 증시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해서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종목을 바라보는 시장에서 이 시장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있죠. 상승을 보이는 그런 쪽이 있는 애들을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미세 관련주 얘기를 해드렸을 때 뭐였어요?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였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때 편입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런 쪽에서 먼저 들어가신 분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권 영역권에 있는 종목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관심 가지시고 매수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친절하게 이렇게 재료 이슈가 나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자, 오늘 이제 나왔던 것 중에서 오전장 초반 정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삼성전자가 세계 1위 차량용 반도체 NXP라는 이제 그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는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NXP가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하고 업무 협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업무 협력을 가지면서 해당 관련된 종목군들, 비메모리, 삼성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어떻습니까? 예, 올해 상반기에 대한 어떤 실적적으로 해서 삼성전자 실적이 좋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디램 가격이 작년도 하반기 대비해가지고 30%가 떨어졌대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차피 갤럭시 S10, 갤럭시 폴드, 예,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 핸드폰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실적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응? 예, 그러면 이만큼의 삼성전자가 엄청난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왔던 것은 바로 이제 디램, 예, 메모리 반도체였었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가격이 무려 30%가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서 위기가 오으니까 예, 어때요? 신성장 동력에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삼성은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장님들. 첫 번째, 바이오. 응? 바이오 사업. 이것도 문제입니다. 대기업 정부에서, 현재 정부에서 어저께 벤처기업 육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3조 원 정도를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창투사 종목군들이 올라갔었죠. 응? 근데 창투사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제가 자랑하는 진격 시그널 1단계 바닥 초입 구간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먼저 움켜쥐고 예, 이런 이제 재료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어때요?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연속적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갔죠. 여기서 부분은 뭐냐면은 어쨌든 대기업들 같은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돈이 많아요. 그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이제 종목군들 올라갔던 거 와르르 무너졌죠. 바로 이거예요. 제가 오늘도 얘기하고 어저께도 얘기하고 네, 지난주, 지지난주 얘기한 게 뭐예요? 이렇게 재료 이슈가 나오고 나서 종목군들이 10%, 20% 이렇게 올라갔을 때 추격적으로 해서 따라하고 이제 매매하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응? 어느 정도 경험이 그 매매에 대한 센스가 있으신 분은 상관이 없지만 예, 잘 모르신 분들 이거 좋다고 해가지고 누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텁썩 잡으신 초보 이제 투자자분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어느 정도는 고충 알고 있어요. 왜? 전문가인 저조차도 지금 시장 자체가 재밌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정말 재미가 없는 시장이에요. 예? 매가리가 없어요. 정부 정책 투명성이 없습니다. 응? 원래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고 정부 정책이 연초 정도에 나오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은 어때요? 다 단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고 들어가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정작 어때요? 빈손을 오거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허탕을 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료 이슈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어때요? 먼저 사전에 이제 잡아야 돼요. 자, 이런 쪽에 관련된 기사는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무려 NXP 인수 검토만 50조 원 정도. 와, 하만을 인수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만에 비해서 5배 정도가 나가요? 엄청난 자금이에요. 그 정도 삼성전자는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현금 유보율 자체가 100조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50조 원 정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간간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메모리 쪽도 아니고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지금 M&A 이렇게 인수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자율주행, 바이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전장부품, 즉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영역을 지금 넓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그림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자체가 하만을 인수를 하고 나서 매출 자체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비메모리에 대한 비중 자체가 적었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도 메모리보다는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상당히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파운드리 하면은 대만의 1위 업체라고 제가 볼 수 있죠. TSMC. 대항마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삼성입니다. 삼성입니다. 자, 지금 이제 모바일 쪽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소비자 가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쌓아두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때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메모리 쪽에서 부진했던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해서 메꿀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해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자체가 새로 어떤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에다가 지금 집중하냐? 전장부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이오 쪽은 지금 묶여 있어요. 정부 규제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지스 아직까지 지금 감사 진행이 중에 있죠. 요게 해소가 돼야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힘있게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쪽에서 신성장 동력 발굴 이런 쪽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장부품 자율주행이라든가 비메모리 쪽 있죠. 우선적으로 이쪽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자, 이거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께 고점 주식 자제해야 된다. 고점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바닥권 대비해서 30%, 50%, 100% 이렇게 올라간 종목권들 있죠? 그런 종목권들. 자, 남북경합주 같은 경우도 1월 달 정도에서 100%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고스란히 다 내려왔어요. 수소차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다 올라갔죠. 어떻게 했습니까? 고점권에서 30%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차기 대선주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2월 달까지 올라가고 나서 2월 달 중순 이후부터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꺾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자금 자체가 갈 곳이 없어요. 왜? 하나같이 꺾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바닥권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어때요? 재료가 있으면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올라갔던 에이티노 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오늘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저 241선 최대 장기선에 맞고 떨어졌죠. 이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먼저 사전에 영역권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물려있으면은 저항권을 봐가지고 어때요? 어느 정도 물량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사정권 영역에 있는 종목권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제 주식을 마음 편하게 있죠? 안정적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리고 이들리 TV 이 10시를 통해 가지고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야간 방송 꼭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는 한정돼 있어요. 어차피 종목 상담 코너예요. 종목 상담 코너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 상당히 재미가 없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모른다. 하신 분들 같으면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서 디베이스 전문가가 제시하고 있는 종목 있죠? 저는 어중이 떠중이 같은 종목 안 줍니다. 추천 안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위험한 종목도 배제를 합니다. 지금은 3월 상장 폐지 시즌입니다. 3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위험한 아무래도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개별주 성향이 강한 종목, 세력성이 강한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꼬시고 있어요. 그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르신 분은 종목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정권에 있는 종목, 자, 사정권 바로 저런 자리 있죠? 올라가기 저런 자리가 바닥권에서 진격 시그널 1단계 상승 초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화면 마지막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JTC.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거를 연속적으로 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중국 소비주. 자, 에이블 CNC를 드렸습니다. 그죠? 에이블 CNC를 먼저 드렸어요. 30%가 넘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종목을 뭐예요? 에이블 CNC가 아쉬웠던 분들은 JTC, 야간방송. 이게 바로 야간방송의 묘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 저런 자리에서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바로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중이 떠중이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 시장님께서 제가 주식을 한 지 이제 2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이제 상당수의 많은 수많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 자체를 상당히 우습게 보고 있어요.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해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더더구나 지금 장은 과거하고는 틀려요, 여러분들. 재밌습니까? 이 지금 TV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재밌어요, 지금? 재미없어요.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책 먹히고 있습니까? 안 먹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장 자체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정권, 맹수가 사냥을 하면서 어떻게 사냥을 하겠습니까? 테두리한 사냥권 내에서만 사냥을 합니다. 벗어나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세력의 덜미에 잡히시면 안 돼요. 반대로 이제 뒤통수를 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런 자리에 사셔야 돼요.